그다음 문제 할게요. 1번. 바로 봅시다. 문제 보니. 여기서 아래서의 R이란 뜻이 R이 뭐예요? 영어로 real number. 실수. 실수. 그러니까 실수에서 실수로의 대응 관계라는 얘기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라는 얘기인 거야 일단은. 그것부터 알고 가야 돼. 이게 뭔지 몰랐으면 어떻게 풀었지? 느낌으로? 자, 뭡니까? 실수 전체의 정의역과 공역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함수가 몇 개고 1대1 함수랑 뭐 1대1 대응 그래프가 몇 개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뭐였죠? 뭐 하면 돼? 세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 원리는 알겠어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있어야 돼. 두 개 이상 있거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에 대응하는 게 함수예요. 이 기억 함수가 아니에요. 맞죠? 얘는 맞죠? 얘는 이거 함수 맞아요? 함수 맞다고. 왜냐면 세로선을 그으면 색깔이 막 이렇게 그을게. 이렇게 그으면 한 점 만나요. 여기 한 점 만나고 여기 한 점 만나잖아. 중요한 건 다 한 점 만나는데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x가 0인 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지겠지? 그럼 보라색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몇 개야? 한 개예요. 여긴 텅 비어있는 건 안 만나는 거야. 꽉 차 있는 여기서만 만나는 거야. 그럼 이것도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야. 그럼 어디를 그어도 교점은 다 몇 개야? 한 개죠. 그럼 이 함수 맞아 안 맞아? 함수 맞아요? 자, 리을은요? 가로선 그럼 어떻게 돼요? 교점 몇 개야? 두 점 만나죠? 이거 함수가 아닙니다. 두 점 만나는 곳이 단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건데 얘는 무려 여러 개, 무수히 많아. 오히려 한 점 만나는 거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 이건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됐어요? 얘는 함수 맞아 안 맞아? 대부분 함수가 맞는데 어디서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너무 여러 개, 무수히 많은 정보 만나죠? 그럼 얘는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얘는 함수 맞아 안 맞아? 맞아, 무조건 함수 만나잖아.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1대1 함수, 문제가 1대1 함수도 있잖아요. 1대1 대응, 1대1 함수 다 있죠? 1대1 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 세로선이 아니라 어떤 선을 그어야 돼 있잖아. 가로선을 그었을 때 몇 개 만나야 돼? 한 점과 만나야 돼.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가로선을 그으면 몇 개 만나요?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라고요. 얘는요. 얘가 가장 기본이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의 경우는 1대1 대응까지도 가능할 거야. x값, y값 전부 다 한 점만 만나거든요. 얘는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얘는요. 얘 중에 얘가 뭐예요? 얘가 어려운데 얘는 함수 아까 맞았죠? 가로선을 그어볼게. 가로선을 그으면 한 점 만나죠? 여기도 한 점 만나죠? x축이랑 똑같았을 때 한 점 만난단 말이야. 맞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쪽으로 지나가는 직선하고는 안 만나요. 또 여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들하고도 안 만나요. 이건 뭘까요? 1대1 함수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두 개 이상 만나는 게 없이 안 만나는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값 하나에 x값이 다 대응되는 건 맞단 말이야. 다만 얘는 남는 아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 있는 아이들은 y값이 있어도 치역으로는 없는 거야.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 얘들아. 이 그래프에서 만약 이 그래프에서 여기 눈금이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1이고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 값이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 눈금이. 그럼 이 그래프에서 문제에서 아래에서 R이라고 했으니까 이 디귿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공역은 얼마예요? 공역은 y값의 전체 범위를 말하는 거죠. 공역은 뭐야? y는 모든 실수예요. 괜찮아? 그럼 이 그래프의 치역은 뭐예요? 치역은 이 그래프의 치역은 y가 1인 치역값 있어요? 없어요? 치역은 여기서 y가 될 수 있는 값을 물어볼게. 이쪽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는
치역값이 얼마예요? 저 그래프에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그린 저 그림에서의 y값의 범위가 뭐냐고요? 1보다 크다예요. 그럼 여기에 범위는 y는 1보다 크다야. 그럼 치역은 y는 1보다 큰 1이든 1.1이든 2.2든 3.4든 모두 다 있단 말이야. 또 누가 있어?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 이 내려간 녀석은 얘는요. 그죠?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 있잖아. y는 마이너스보다 작은 것도 다 있어요. 또 있어 없어? 하나 더 있죠. 누구? y는 0도 있잖아. 여기. 요것도 치역이잖아. 맞아요? y는요. 치역이 이거야. 아니, 이거 연결을 사실을 이렇게 저걸로 하면 안 되고 뭘로 해야 되면 또 눈으로 해줘. 또 눈으로. 이것도 모두 다 치역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는 아니지만 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치역이 안 되는 게 누가 있냐면 마일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0보다 크고 1 얘다. 여기 사이에는 요 값들은 치역으로 존재하지 않는 값이야. 그럼 다시 물어볼게. 치역과 공역이 같아 안 같아요? 다르죠? 치역과 공역은 다르죠? 공역이 더 클 거 아니야? 치역이 더 작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단 말이야. 하지만 y값 하나당 x값 하나씩만 대응을 해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1대1 대응 조건과 1대1 함수 조건 제일 헷갈리는 건데 가로선을 그었을 때 여기 가로선을 그었을 때 몇 개 만나? 한 점 만나잖아. 두 점 만나는 거 없잖아. 안 만나는 건 괜찮아. 1대1 함수 조건에서는. 근데 1대1 대응이 되면 다 만나야 돼. 이해 갔어요? 그래서 디귿은 뭐예요? 얘는 1대1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대1 1대1 함수는 돼요. 근데 뭐는 안 돼? 1대1 대응은 돼 안 돼? 1대1 대응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여기 좀 어렵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 했던 거. 얘는 이미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대응도 안 돼요. 기억은 1대1 대응도 안 되고 1대1 함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니은은 어떻게 돼? 니은은 1대1 함수, 1대1 대응 다 되는 거라고요. 자, 니은은 볼 것도 없어요. 왜? 얘는 함수가? 얘는 함수는 맞아. 1대1 돼요? 가로선 그어보자. 가로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만나잖아. 안 되죠. 얘는요. 다 똑같은데 안 되죠. 1대1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모든 x값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x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x값이 여기 뭐 1이고 뭐 2고 3이고 뭐 이렇게 다 있으면 얘네가 다 하나의 값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몰빵한다고요. 몰빵. 이건 뭐예요? 1대1 함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일단 확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말로 써라든지 수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요게 되겠고요. 그 다음 몇 번? 3번이래요. 저 2번 내주시면 돼요. 2번 해드릴게요. 뛰어왔죠? 가위가 뛰어왔죠? 그러네요. 지금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림이 아니라 말로 되어 있는 조건이란 말이야. 말로 되어 있는데 얘랑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달라고 했는데 같은 함수가 되면 식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식이 똑같지 않아도 정의역 자체가 두 개밖에 없어요. 마이라고 1,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뭐냐면 이 녀석의 함수의 이름을 내가 fx라고 한다면 fx는 절대값 x인 건데 여기에 x에 넣을 수 있는 값이 두 개밖에 없어. 누구하고 누구? f 마일과 f1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 값을 일단 먼저 구해보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네요. 그럼 얘랑 같은 함수가 되면 정의역 누구하고 누구야? 마일과 1을 넣었을 때 같은 결과값 1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g 함수가 있는데 g1도 1이 나오고 g-1도 1이 나온다면 이거는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함수 중에서 1과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둘 다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오는 거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기억은 돼 안 돼? 둘 다 나왔을 때 많이 줬는데요. 많이. 무슨 말이지? 왜 1만 돼요? 그 나오는 값이. 이 fx에다 넣어달라니까.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1 나오고 fx에다가 1 넣어도 1 나오잖아. 그래서 함수값이 1과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둘 다 1이 나오는 걸 찾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억은 돼야 안 돼? 네. 돼요. 니은은 안 왜? F 마이 이거 함수 여기 마이너스 넣으면 마일 나오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에다가 5개 넣었을 때 둘 다 1과 마이너스 넣었을 때 둘 다 1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3번. 사실 이거는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인데 우리 함수 아직 처음 했단 말이야. 이 수업이 오늘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조금 더 지나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건 계속 나와요. 근데 말이 바뀌어. 말이 바뀌어서 같은 문제인지 같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문제인데 일단 오늘 하나는 이 조건으로만 볼 거예요. 나중에 이사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아주 구분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배웠던 사람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얘는 다르죠. 어떤 경우는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정의역 공역 안에 숫자가 아니라 미정계수 A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또 A라고 들어갈 수도 있어. 그리고 얘가 1대1 대응이 되면 이 A가 얼마면 되겠니?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제한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1대 3도 아니고 1대 3도 아니에요. 1대 3도 안 나올 거야. 대부분 다 뭐가 나오냐면 1대1 대응이 된다 나와요. 그럼 내가 너희들 물어보고 개념을 묻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이 뭐여야 한다고요? 일단 함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알고 있는 거 다 말했고.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걸 거의 안 했나? 네. 그랬나? 그랬을 수도 있어. 영준이 눈빛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좀 전에 말했던 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그래프가 돼야 돼? 막 이렇게 있으면은 세로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어디서든 한 점과 만나야 되는 건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은요. 가로선을 그었을 때도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한 점 만나야 돼.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야. 네. 이 검정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본다면 1대1 대응도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1대1 함수라고 했어. 왜냐면 아까 그랬던 그래프를 예를 들면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엥 하고 끊겨있어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세로선을 그럼 어떻게 돼요? 몇 개 만나? 한 점 만나니까 여기 가운데도 한 점 만나는 거 맞죠? 그럼 이 함수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리고 가로선을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만나자. 아니 뭐가 만나? 하나씩 만나잖아. 다만 이게 안 만나는 애들도 있죠. 여기 이게 안 만나는 애들도 있죠. 상관이 있어 없어? 1대1 함수에는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맞아.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가로선 빨간색 보세요. 이 빨간색을 그었을 때는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그래프의 공역은 실수 전체야. y값을 보면 전체가 되는 건데 이거의 치역은 이 빨간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라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지만 1대1 네. 대응이 되는 거라고. 다시 이게 오늘 너무 이거 못하면 오늘 수업 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1대1 대응 조건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고요. 네. 위에 뭐라고? 위에 뭐라고? 대답해줘. 1대1 대응 조건이 뭐라고? 그것만 보고 안 된다니까. 그 앞에 하나 더 있잖아. 어떤 상태이면서 그것이 되어야 해요. 여기서 뭐라고?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 네. 뭐라고? 1대 함수이면서 공역과 지역이 같아.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잘해. 좀 이따 은정 알겠지? 은정이 오늘 안 와요? 은정이 아야 해요. 왜요? 아프대. 왜요? 아픈데 왜? 어디가 아파요? 그럼 네가 부럽다. 엄마 들러오셨어. 알았죠? 은정 알겠지? 은정이 안 볼 거예요? 이 시간이 지금 딱 15분이야. 이거 딱
물어보면 돼. 몇 분인데 내가 네 얘기했냐 물어보면 대답해. 15분이었어요. 알겠죠? 자, 일단 식으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풀어내는 문제는 이 함수가 아마 1참수, 2참수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네. 다항함수가 나올 거야. 1차, 2차, 3차 이런 걸 다항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다항함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래프를 그리면 끊길까요? 안 끊길까요? 안 끊긴다. 네, 지금 이 그림처럼 끊기는 그림이 아니에요. 무조건 어떤 그림이어야 돼? 연결돼야 돼. 부드럽게 연결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1참수 그리면 이런 모양일 거고 2참수 그리면 이런 모양일 거고 3참수 그리면 뭐 아직 안 배웠지만 뭐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해갔어?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그래프란 말이야. 이 성질을 알아야만 쉽게 풀 수 있어, 이 문제. 오케이? 유희한테 물어볼 거야. 왜? 아까 좀 해줬으니까. 볼게요.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거 꺾였어. 유희야, 이거는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돼요. 헐. 어? 영준아. 이거 1대1 대응 돼요, 안 돼요? 돼요. 소윤아, 웃지 마. 안 웃었어요. 1대1 대응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유. 이렇게 안 돼. 그렇죠. 정확했어요. 잘했어.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돼요? 교점이 그게 한 개가 아니죠.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관찰을 해보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그래프였을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처럼 계속 뭐 해야 돼? 계속 증가만 하든지 얘처럼 계속 감소만 하든지 해야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증가만 하든지 계속 감소만 하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해보고 싶었다. 이해갔어요? 이해돼? 재밌잖아요. 이거. 얘는 왜 안 되냐면 꺾였단 말이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꺾이는 건 괜찮아. 여기도 꺾이는 거잖아. 이건 괜찮은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내려간단 말이야.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항상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돼요. 이 말 이해 갔어? 네. 자,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은 이 함수가 일단 뭐여야 돼? 다항함수일 때만이야. 다항함수가 아닌 것들은 아직은 좀 하기 어려워요. 다항함수라면 계속 뭐만 해야 돼? 증가만 해야 돼요. 아니면 뭐 해야 돼? 계속? 감소. 감소만 해야 돼요. 다양한 좋아요. 네.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계속 증가만 하든지 계속 감소만 해야 돼요. 이해갔어? 만약에 모든 실수를 한다면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1차 함수 위주로만 가능할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일단 다시 말할게.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돼. 이유는 말했잖아. 내려가는 순간,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순간 같은 y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좀 다른 걸 한번 해볼게. 만약에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내가. 이런 2차 함수가 되게 못생겼네. 예쁜 거 그려줄까요? 네. 예쁜 것도 배웠어.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해. 배우고 싶어. 배우고 싶었어요.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해. 정의역과 공역을 잘 설정을 하면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감소와 증가가 다 존재하는 그래프의 이유는 뭐냐면
정의역이 뭐기 때문이야. 여기서. 여기 정의역이 뭐야? 이거 정의역이 뭐예요? 모든 실수란 말이야. 맞아? 만약에 이 꼭지점의 좌표값이 만약에 뭐 3,5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꼭지점이.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을 바꿔볼 거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잘 봐. 정의역 x 값이 만약에 3 이상이에요 라고 했어. 그럼 이 그래프가 달라지거든요. 헤이유. 어떻게 달라져? x가 3 이상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높이가 아니 땡! 에휴. 너 수학자야. 너무 x가 3 이상이라고 하면 위야. 그래프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반이요 반.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갑자기 대응함수는 뭐야? 1대1 당연히 대응함수는 뭐예요? 대응함수가 뭐야? 네. 1대1 대응? 이렇게 하면 1대1 대응이 된다고? 갑자기? 아니 나는 대응 관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범위가 전체 x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정의역이 x는 3 이상이에요라고 이거만 바뀌면 이 그래프가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져? 뭐가 달라져? 폭폭.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범위가 달라지는 게 이게 범위잖아. 이게 있음으로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오. 채우기가 안 돼. 뭐가 다시 못하고 있는데. 삭제해 주세요. 채우기 기능이 있어. 삭제해 주세요. 아 몰라. 삭제해 주세요. 시끄러. 자, 헷갈려. 자, 볼게요.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이 뜻이 뭐냐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x에 넣는 값을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넣으라는 얘기야.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x가 3보다 어떤 거야? 봐요. 작은 값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기 부분이 없어지는 거라고. 이해 가요? 그럼 보세요 얘들아. 얘가 없어지면 이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모양인 거야? 증가. 그렇지. 이거 증가함수잖아. 이거 증가는 모양이잖아. 여기 다 증가 모양이잖아. 여기 다 증가잖아요. 네. 그럼 봐봐. x가 3 이상이라고 했고 여기에 공역을 뭐라고 하면 얘가 1대1 대응이 될까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잖아. 오보다 크아. 그렇지. 봐봐 얘들아. 이 조건이면 정역이 얘면 이 오른쪽 그래프만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 그래프만 여기 부분만 말하는 거잖아. 이 부분에 대한 y값 이게 치역이잖아. 치역의 범위가 얼마예요? 그렇죠. y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 여기 5가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잖아요. 이게 가장 낮은 y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그래프는 치역이 5 이상이라고. 그러니 이 문제가 1대1 함수라고 하면은 그냥 공역이 모든 식에서 상관이 없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하면 공역을 뭐라고 했죠? 처음에. 정역은 x가 3 이상이고 공역은 5 이상이에요 라고 설정을 해주면 실제 이 그래프의 얘는 치역이잖아. 그지? 이 치역하고 얘 공역하고 어때요? 같잖아. 그리고 계속 증가만 하잖아. 계속 증가만 하니까 1대1 함수잖아.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겠죠. 이해 갔어? 되게 중요한 거야. 다항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고 공역도 모든 실수라고 한다면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럼 1대1 대응이 되게 하려면 치역을 공역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이 그래프 문제에서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 식은 똑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문제를 바꿔보자. 만약에 점을 내가 여기다 찍을 거야. 이 점이 좌표값이
6,10이었어요. 오케이? 이 좌표가 6,10이었어. 만약에 문제에서 정의역 x값의 범위가 6 이상이래. 오케이? 그럼 이 부분도 없는 거죠. 이 부분도 그래프가 없는 거지. 그럼 그래프는 어디만 있는 거야? 여기만 있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만 이제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맞아? 계속 증가하는 거 맞잖아. 맞잖아?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되게끔 하려면 공역 y를 뭐라고 해줘야 돼? 공역 y의 범위를 뭐라고 해줘야 될까? 10 이상이다 라고 해주면 된다. 왜?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의 그래프의 치역이 얼마야? 여기 부분의 치역이 얼마야? 1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10 이상이다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역도 10 이상이다라고 설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참수를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나서도 정의역과 공역만 설정을 잘해주면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갔어? 자, 그러면 꼭 오른쪽 것만 가능하겠어요? 오른쪽 것만 가능해? 아니죠. 어떻게 될 수 있어? 왼쪽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왼쪽 것도? 예를 들면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상해? 여기 좌표값이 만약에 뭐 3,5였고 왼쪽 부분을 이용해서 내가 1대1 대응을 만들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 이걸 이용한다면 왼쪽 부분을 이용한다면 정역 x를 뭐라고 하고? 3보다 왼쪽. 작거나 같다고 하죠. 그럼 이쪽은 그래프가 없는 거죠. 얘 없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럼 이 왼쪽만 남아 있는 건데 그럼 이때 치역을 뭐라고 한다면? 아니 공역을 뭐라고 한다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거니까 얘도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겠어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자고요.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1차문제 더 간단하죠. 근데 A 값이 양수라고 나와 있네. 그럼 이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직선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의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일과 3 사이라고 나와 있어. 자, 또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여기를 x를 뭘로 가? 3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그래프가 아니라 그래프가 끊기는 거죠. 어디서부터 까지? 여기만 그래프가 살아있는 거야. 맞죠? 이 왼쪽은 없는 거야. 이거는. 얘도 없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보라색으로 체크할게. 제한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 그래프는 여기 부분만을 말하는 거라고요. 됐니?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제 누구와 누가 같아야 된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공역이 남아있어, 치역이 남아있어. 공역이죠. 공역이 어딨어? 여기 있잖아. 0과 2 사이라고. 그러면 공역이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의 치역이 얼마가 돼야 돼? 치역이. y 값의 범위가 공역이랑 똑같이 0 이상 2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럼 이 보라색에다가는 이 그래프의 가장 큰 y 값이 얼마? 2가 돼야 되고 가장 작은 y 값이 얼마? 0이 돼야 돼. 가장 높은 건 여기죠. 이 점의 y 값이 얼마? 2가 되고 이 점의 y 값은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결론 났잖아. 이거의 y 값이 얼마라고? 2. 그럼 이 점의 좌표값은 얼마야? x가 3일 때 y는 2가 돼야 되고 이 점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0이 된다고.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시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 콤마 0과 3 콤마 2를 여기다 대입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A하고 B가 구해시겠죠. 괜찮아요? 이게 1대1 대응 조건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계속 나올 거야. 됐어요? 다음이 7번.
1번. 이거는 똑같은 뉘앙스인 거야. 사실은. 어떤 함수 구하래? 상수함수랑 항등함수 구했죠. 상수함수는 뭐예요? 몰빵이야, 몰빵. 상수함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식이 뭐냐면 얘예요, 얘. 이거 상수함수. 시요. 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얘도 있네. 얘 얼마야, 계산하면? 25. 그럼 y는 25도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다항함수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숫자로만 연결되는 게 상수함수야. x가 얼마든지 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 상수함수 얘가 될 거고. 그 다음 뭐 구하래요? 항등함수. x값이랑 y값이 똑같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상수함수는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미안해. 항등함수는. y는 x다. 이게 없어. x랑 y랑 같은 함수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괜찮아요? 그 사실 항등함수는 그냥 이거 하나 끝이야.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그럼 다른 것들은 항등함수가 될 수 있겠어요?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미행은 왜 안 돼? 미음요? 너 x에다가 2 넣어봐. y 얼마 돼? 8. x랑 y가 똑같아야 된다니까. 다르네. 못 줄 알았어. 다르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문제가 뻔한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문제는 안 나와. 왜요? 너무 간단하니까.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문제 바꿔볼게. 이제 이게 응용이 더 어려워. 문제에서 정의역을 바꿀 거야. 정의역을. 헐. 근데 정의역 x 값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그냥 이렇게 쓸게. 그냥 x 값이 마일 0, 1만 있대. x 값이 마일 0, 1만 있대. 이랬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걸 골라보자. 그럼 뭐예요? 다른 건 상관없고 x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이때 y 값이 똑같이 마일 0, 1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2를 넣었을 때는 2가 아닌 다른 수가 나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함수 가장 쉬운 게 바로 누구냐면 2죠. 저 미음 함수에다가 y는 x 세제곱이니까 여기다 x 1 넣어보세요. 얼마 돼요? 1 되죠. x에 2 넣으면. 8. 근데 그 상관이 없잖아. 넣을 수가 없는 값일 거니까.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죠. 그럼 이 미음도 정의역 범위가 마일 0, 1로 제한된다면 이거는 무슨 함수?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Got it? 네. 아리. 그래서 정의역의 제한 범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3개인 건가요? 아니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것도 찾아봤는데 아직 안 찾아봤는데. 안 돼. 자, 근데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요. 정의역이 3개가 아니라 마일과 1뿐이래. 2개밖에 없대. 그럼 물어볼게. 항등함수 찾아보자. 여전히 미음과 비음은 당연히 항등 함수겠죠. 그죠? 다른 것도 없을까요? 없어요. 없네. 없네요. 여기서는. 그러면 정의역이 바뀌었지만 항등함수가 되는 조건함수는 여전히 2개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말고 이거는 무슨 함수 남았어? 전에 상수함수 골라볼게요. 최초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의 상수함수는 디귿과 시옷 2개였잖아. 맞죠? 네. 이거 말고 또 있을 거 없을까? 리을. 그렇지. 잘 봐봐. 마일과 1을 넣었는데 여기다가 마일과 1 넣으면 값이 어때요? 똑같이 1 나오죠? 그럼 얘도 어떤 걸 넣어도 함수값 치역이 1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이 함수는 상수함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역의 조건이 만약 얘들아 정의역이 얘였다면 이때 리을은 상수함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1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절대값에서 y가 1 나오는데 만약에 뭘 넣으면 0을 넣었을 때는 얘 0 나오잖아. 마일과 1 넣었을 때는 다른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해됐어? 그래서 정의역 조건에 따라서 당연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 되겠니? 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쓸게. 이제 뭐냐면 마지막이야. 미음 얘 갖고 왔었는데 y는
x 세제곱이라는 3차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항등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을 어떻게 해줘야 돼? 몇 개로 제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럼 얘가 항등함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정의역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아니.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의 정의역을 마일 0, 1로 한다면 이거 항등함수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이잖아. 집합의 원소가 마일 0, 1이면 당연히 되는 거 맞는데 저거 말고도 항등함수가 되게 할 수 있는 정의역이 있냐고요?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정의역을 다르게 만들면 항등함수 안 돼? 아, x값과 y값이 같은 걸로 나오는 게 이 경우는 마일 콤마 마일과 또 뭐 있어? 0 콤마 0과 그리고 마지막 1 콤마 1 xy 값이 같은 점이 이 그래프 위에는 이거 세 개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세 개가 모두 정의역일 필요는 없어. 다시 말하면 이 집합의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이면 그 부분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다면 이건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정의역 x가 뭐가 돼버리면 원소가 한 개짜리야. 마이너스 이거 한다래. 마일 넣으면 마일 나오잖아. 항등함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원소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다고요. 다 공집합은 안 되겠죠. 따라서 이 3차함수가 항등함수가 되게끔 만들 수 있는 정의역의 개수는 몇 개죠?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8개에서 공집합 1개를 뺀 7개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니? 이렇게 문제가 내버리면 함수랑 집합을 섞어서 혼합 문제가 낸 거예요. 이해갔어? 문제 이상?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몇 번이니? 7번 있고요. 11번. 오. 같은 문제죠? 같은 문제죠? A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문제에서의 공역이 1부터 13이라고 했어. 얘가 1대에서 대응이 되려면 무엇을 뭘로 만들어야 돼? 정의요. 치역의 범위가 얼마가 돼야 돼? 쟤랑 똑같은 1 이상 13 이하가 돼야 된다고. 이 녀석의 치역이 1 이상 13 이하가 되려면 어떻게 그림이 되고 양 끝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를 하면 돼. 안 하는 것도 또 해야 돼? 이렇게 있으면 이 그래프가 여기가 x가 얼마라고? 마3인 거고 이 점 x가 얼마인 거야? 3이란 말이야. 이거의 치역이 얘랑 같아야 한다고요. 그럼 이 그림에서 가장 낮은 점이 얘잖아. 이 점의 y값이 얼마가 돼야 되고 1, 여기 얼마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두 점을 뭐 하라고? 지나가도록 1차 함수 fx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할 수 있겠죠 이거? 계속 나와 얘들 이거는 계속 나와. 이게 가장 기본 문제야. 네, 됐고요. 13번. 자, 집합 x가 1, 2, 3, 4, 5 5개 원소 갖고 있고요. f는 항등함수가 된대요. 정액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공역도 똑같이 1, 2, 3, 4, 5라고 나와 있어. x에서 x로 함수니까. 그럼 내가 너도 물어볼게. f란 자체가 항등함수란 이 특징을 갖고 우리 이미 함수를 다 구한 거야. f1은 얼마예요? f1은 얼마예요? 1. f2는 2. f3은 글씨 왜 이래? f3은 3. f4는 4 이렇게 나오겠죠? f에 대한 함수값은 이미 뭐 한 거야? 우리가 다 구한 거예요. 괜찮아? 네. 됐네. 녹화가 원래 40분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고 있었던 거거든. 됐는데? 뭐야?
됐죠?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를 만족해야 된대요. 근데 G는 무슨 상태? G는 그럼 G는 뭐냐면 다 몰빵이라고. G1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G1이 만약에 A라면 G2도 얼마예요? A. G2도 A가 되겠죠. 다 같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럼 이 식 만들어 볼게요. F4는 얼마야? 4. G3은 A. G5는 A. 그럼 뭐야? 4는 2A 2A잖아요. 그럼 A 얼마야? 2 A는 2입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야. 그럼 GX 함수는 상수함수라고 했으니 모든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되어야 한다. 됐죠? 그래서 F2 빼기 G4니까 F2는 상등함수라서 2, G4는 상수함수니까 2. 그렇게 계산되겠죠? 20번. 자,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일단 이 문제는요. 정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유한계예요. 오케이? 정역이 유한계예요. 그럼 공역도 유한계야. 그럼 내가 이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풀라고 했었어? 기억나니? 어떻게 풀라고 했었어? 그려서 그림 그리자고요. 고마워. 정역 X 안에 누가 있어? y, 0, 1, 2, 3. 내가 이게 너 지금 뭐 본 것 같아? 내가 너. 이거 그림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확인하기 좀 본 거야. 잘했어. 이거 무조건 그려야 돼. 유한계가 나오는데. 그럼 이해하기 쉬워. 그럼 초딩도 풀어. 자, 일단 가볼게요. x의 범위가 1 이하일 때는 얘를 쓰라는 얘기잖아. 연결하면 되잖아. x가 1이면 1 넣어요. 얼마 돼? 1 그럼 1 되죠? 0 넣으면 0 0. 마일 넣으면 1. 마이 넣으면 4 구했네. 다음 1보다 큰 2하고 3은 여기 분수식에 넣으라는 얘기잖아. 2를 넣으면 3이 되고요. 3을 넣으면 2가 되네요. 자, 이 그래프 연결을 보면은 1대 함수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 생각 뭘 생각한 거야? 내가 진짜 아니에요 수종이지. 아니에요 아니 누구 때문이면 1이 인기가 많네. 누구랑 누가 선택받았어? 마일과 1한테 선택을 받았죠. 두 개가 대응되고 있잖아요.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닌 거겠죠? 끝. 이제 뭐하래? 치역의 원소야 구하래. 선택받은 애들이 누구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0, 1, 2, 3, 4 선택받았죠? 5 빼고 다 받았죠? 이거 다 더한 게 정답입니다. 별거 없죠? 네. 아마 영준이가 이거 질문했던 이유는 아마 그림을 안 그렸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맞죠? 그래서 유한계가 나오면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죠? 다음 22. 또 나왔어요. 이거 아까 유희했던 거다, 그지, 유희야? 이것도 너무 중요해. 지금 이 문제 또한 이 fx 함수는 1을 기준으로 식이 다르기는 해요. 1을 기준으로 식이 다르다고. 1이 식이 다르단 말이 무슨 말이야? 뭐야? 여기 x 값을 만약에 이게 x는 1이라는 선이라고 해볼게요. 1을 여기 선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따로 그리는 얘기야. 이 오른쪽에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얘기야? 요 위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얘기인 거고, 왼쪽에는 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얘기야. 둘 다 직선이란 말이야. 맞죠? 이 문제의 정역은 얼마예요? 정역 x 소금이 얼마야? 응? 정역이 뭐냐고, 정역이. 1보다 큰 거는 모든 식이죠. 모든 실수 x가 2면 여기에 2를 대입하라는 얘기고, x가 0이면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다 0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 x에다가는 어떤 숫자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안 보여? 맞아요. 이해갔죠? 그래서 정역 모든 실수야. 근데 그래프 모양이 x가 1보다 컸을 때도 직선의 모양일 거고, 이쪽에도 직선의 모양이 될 거라고요. 네. 직선의 모양인데 얘가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 했어?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 1대1 아까 그래프의 특징을 알잖아. 이 자식들.
어떻게 된 거예요? 1대1 대응이 된다. 다항함수에서 아까 필기했잖아. 어떤 조건을 이렇게 된다고? 아, 계속 증가만 하거나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 된다고요. 그래프 모양이 올라가다가 올라가는데 좀 완만하게 꺾였어. 이것도 돼, 안 돼? 돼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증가하다가 증가. 이렇게 되면 상관없다고요. 반대로 감소하다가 또 감소. 이거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이 fx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 아니면 감소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요 3-a와 2 플러스 a가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를 판단해 주는 거잖아. 맞죠? 저기 어때야 된다고? 부호가 양수 양수 음수 아니면 음수야. 끝났잖아. 그럼 이거의 팁은 뭐냐면 기울기인 3-a와 2 플러스 a를 곱한 값이 뿔뿔이거나 마마 부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값을 곱하면 0보다 크다. 크다를 풀면 돼요. 이거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a 빼기 3 a 플러스 2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a 값의 범위는 y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라고 될 것 같네요. 됐니?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a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갔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알겠어요? 네. 괜찮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24번. 이게 항등함수래요. 근데 봐봐, 원래 항등함수는 원래대로 하면 식이 하나밖에 없고 누구? y는 x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y는 x라는 식이 있어 없어 여기 지금? 2차함수 여기 1차함수 이상한 거 상수함수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얘가 항등함수래. 말이 안 돼.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문제에서는 다른 내용이 다른 문제랑 다르게 정역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정해져 있어. 몇 개? 딱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A 넣었을 때 A가 나오고 B 넣었을 때 B가 나오고 C 넣었을 때 C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값이 아니라 이 fx 그래프 값 중에서 x 값이랑 y 값이 똑같은 점을 찾으라고요. 그 점만 찾으면 돼. 근데 유희야, x는 6 이상에서 7이라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그릴 수 있겠어요? 그릴 수 있겠니? 유희야? 그릴 수 있냐고? 어떻게 돼? 해보고 싶었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상수함수예요. 점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수함수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대신에 이 y값이 얼마인 거야? 7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x가 6 이상이 곧 대사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x가 6이 하면 만약에 여기가 6이라면 이 전체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렇게.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또 있어요. 그 집에서 낫죠. 연습 많이 했어요. 요 그래프가 된다고. 6 오른쪽에서만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이 파란색 그래프 중에서 x값이랑 y값이랑 같은 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은 6,7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줄게. 여기 x값이 만약에 15였다면 이 좌표는 얼마야? 6,15란 얘기야. 그럼 x값이랑 y값이랑 같은 게 있냐고? 제가 6, 내가 임의로 그냥 해본 거 아무 데나. 6,7 미안해. 잘못했다. 씨. 네 말 맞네. 실수했다. 이게 아니라 다시 그냥 할게. 이 좌표값이 이게 얼마라고? 15,7인 거죠? y값이 다 7인 거란 말이야. 그럼 x값이랑 y값이 같으려면 7,7 하나 있잖아요? 여기 좀만 옆으로 가면 이 좌표는 얼마야? 7,7이에요. 그럼 이건 x가 y값 같은 거 맞잖아.
이 점은 항등함수가 되는 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x값이랑 y값이 같을 수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건 내가 그래프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거 말고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거야.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시기에 만약에 y는 x라면 y는 x라는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x값이랑 y값이 어떤 거야? 같은 거겠죠? 그러면은 좀 예를 들면 그죠? 아니가?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고 조금 내가 글씨 못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0을 지나가는 y는 x라는 직선이 파란색 함수랑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서 만나잖아 이게. 네. 이 점이 바로 뭐예요? x값이랑 y값이랑 같은 점이라고. 다시 y는 x라는 선이랑 만나는 모든 값들은 x값이랑 y값이랑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 파란색 상수함수가 y는 x랑 만나는 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7,7이 하나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나머지 거 보세요. 나머지 거. 얘하고 얘 함수값 중에서도 x값이랑 y값이랑 같은 걸 찾아야 된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너희들 좀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뭐만 하면 되냐면 계산만 하면 돼요. x값이랑 y값이랑 같은 점을 찾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이 그래프랑 누구를 연립하면 돼? y는 x랑 연립하면 돼요.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밖에 없다니까요. 두 그래프를 연립하면 그 점이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x값이랑 y값이랑 같은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 방법이 뭐라 그랬어? 그 방법이 y는 x랑 여기 있는 그래프를 뭐 하라는 얘기야? 연립해서 같은 값이 나오면 된다고요. 오케이? 따라서 x값 y값 같은 거 찾는 방법은 이거야. 자, 요거 문제 볼게.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이라는 이 그래프와 y는 x를 연립하라고. 그럼 x만 뒤에 써주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2x제곱 이거 계산사 없니? 나 계산해야 돼? 응. 그거 아니. 나 못 찾았어? 18이네. 얼마 돼 그러면? 암산해봐. 용준아 얼마 돼? 92. 29. 29. 여기가 29.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 그럼 x값이 얼마 나와? 2분의 9하고 2가 나오죠? 네. 이거 수석상이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그냥 요 x가 2분의 9일 때랑 2일 때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x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2를 넣으면 얘도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2가 나오는 거고 여기 x에다가 2분의 9를 넣으면 y도 2분의 9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점이 몇 개야? 2개나 있네? 그럼 둘 다 돼? 아니. x의 범위가 뭐로 나와 있어? 3번. 3보다 작다고 했잖아. 2분의 9 3을 넘어간 거잖아. 네. 그럼 이 범위 내에서 x값과 y값이 같은 건 누구밖에 없어? 2. 2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x, y값이 같은 게 2,2. 여기서 얼마? 7,7.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겠어? 얘하고 y는 x하고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거기서 x값이 하나 나오겠죠? 네. 뭐만 조심해야 돼? 그 값을 구해놓고 그 값의 범위가 3과 6 사이에 있는지만 오. 확인하면 되겠죠? 네. 저기서 계산하면 3과 6 사이 값이 나올까? 벗어난 값이 나올까? 저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올까? 왜? 답은 몇 개가 나와야 돼? 기점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위에서나 아래 사람밖에 안 구했잖아. 그럼 가운데도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문제예요. 이렇게 응용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 끝이야. 그렇게 하면은 A, B, C 값이 구해질 겁니다. 신기하다. 잠깐만 남은 문제가 먼저 와볼게. 엄청 많이 나왔는데. 6. 얘가 다 24번째로 다 하지 않았어요? 볼게요. 어떤 문제인지 볼게. 얘 똑같은 문제고. 잡아 좀. 방송 좀. 너무 조용히 해, 이 자식들아.
자, 일단은 이 방법으로 남은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네. 그래놓고 다음 다시 질문을 한번 할게요. 알겠죠? 네. 개별 클린 시간에 하든 수업 시간에 하든. 네. 자, 일단 이거 쉬었다가 좀 이따가 바로 진도 나갈 겁니다. 알겠죠?